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6월 2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 구조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표현해 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편집 내용 제목입니다. 맨 앞에 편집한 내용을 뒤에 작성했었는데 앞으로 좀 많이 생각하다가 옮겨봤습니다. 윤석열 부부 머물던 용산 관저 입주 6개월 뒤 월 800돈씩 수도 사용에 대한 음모론이라고 제가 뒤에다가 좀 붙여봤고요. 트럼프, 미국이 이스라엘 공습에 동참하며 이란 핵시설 3곳을 타격했다. 미군 이란 핵시설 공격 트럼프 대통령 SNS로 발표. 트럼프, 미 이란 핵시설 3곳 공격 포르도의 전체 탑재량 투하. 이시바 총리 사퇴 조기 진정이 중요하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저지되어야 한다. 이란 핵시설 공격 중대한 관심으로 주시. 중동 정세 고조될 우려. 미 관세의 두통의 동아시아. 한동훈 이 대통령 나토 불참에 실리외교 말하더니 참석해야. 재정 확장 정책에 의한 중국화. 민주 윤석열 코드 인사무능 공공기관장 사퇴해야. 경영평가발 낙하산 인사 투하되나. 이전에 관세에 경정을 울렸던 최고 경제학자는 트럼프가 우리 모두를 능가하는 시나리오를 보고 있다. 관세에 대해 물어봐야 할 4가지 질문과 걱정하지 말아야 할 2가지 결정. 이렇게 편집을 해봤습니다. 윤석열 부부 머물던 용산 관저 입주 6개월 뒤 월 800돈씩 수도 사용에 대한 음모론. 서윤경 기자가 파이낸셜 뉴스 이 수도 사용까지만이 원래 제목이고요. 그 뒤에 거는 제가 붙였습니다. 고지서 분석한 내용, 평균 수준 유지하던 수도 사용량 갑자기 급증. 지난 2024년 6월부터 수도 사용량이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6월이면 물론 여름이 되는 더운 날씨죠. 요즘처럼 갑자기 물 사용량이 늘어나는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4월 파면 이후 관저에 일주일간 머무면서 228톤이 넘는 물을 사용해 논란이 있었던 상황에서 2년 전부터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수도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 의혹이 제기됐다. 이게 국회 무슨 거기에서도 나와 고지서를 입수해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이 그런 거를 발표했었다는 뉴스도 지나가면서 언뜻 봤었습니다. 한겨레가 29일 날 서울시 상수도 지도와 서울시 ETAX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임기기간 전체의 관저 상수도 요금 고지서를 입수해 사용량을 확인,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입주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6월 7일까지 물 사용량은 수도 검침 기준인 2개월 평균 약 908톤이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고요. 가장 최근 뉴스는 6월 9일 날 윤 머물던 한남동 관저 물 사용량 급증 이후 해서 의문의 수조 발견. 장가린 인턴 기자가 뉴시스에서 6월 9일 날 보도한 내용인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설치돼 개수영장으로 추정되는 수도 시절 사진이 공개된 논란이 일고, 저도 사진을 봤습니다만은 그 정도 물 가지고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의혹만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거를 신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과에 대해 그 원인으로 나온 추론이 개수영장이다. 그 수영장을 찍었으니까 진짜 원인을 파악하려면 기자들은 수도국에 우선 문의해 볼 생각은 없는가? 일반 시민도 수도국에서 물 사용량이 급증하면
누수가 의심된다고 연락까지 오는 시대인데 말이다. 마약 관련 음모론까지 나왔다. 마약을 제조 및 희석하는데도 물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네요. 어쨌든 이런 뉴스도 있죠. 수도 폐수 처리 쪽, 폐수장에 물을 검사해가지고, 어, 그, 서울의 마약 사용량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또 추적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런 뉴스들은 정기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 청정국이 아니고 이제 큰일 났다고 하는 얘기면은, 에, 그러니까 하수 처리장, 거기 검사 내용을 좀 꾸준히 누군가는 어떤 언론기관이 취재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대통령 관저니까 경호원들이 그 상주를 하니까 경호처 인력의 물 사용량은 어떤지, 여름에 더워서 뭐 물을 많이 썼던지, 계량기는 근데 제대로 작동하느냐, 이것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는 수도국에서 연락이 온 거가 문자로 왔었나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뭐 검침은 아파트 밖에 있는 데서 뭐 보고 있는지 어떻게 원격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한 방울 한 방울 싱크대에서 똑똑 떨어지는 게 저게 얼마나 되겠는지 했는데 나중에 수도 요금 나온 거 보니까 뭐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수라는 게 매우 무서운 거다 이겁니다. 계속 24시간 흐리지 않고 나간다는 게. 908톤 누수로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저는 추론을 해보는데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는 얘기겠죠. 요 정도 선에서 우리가 상관관계 추론과 인과관계 추론에 대한 차이점, 이런 뉴스들은 갑자기 물생명이 늘어난 이유는 뭐 알려지지 않았다는 수준 가지고 그게 궁금하면은 이 기자들도 원인을 찾는 취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기껏 생각해낸 게 개 수영장이다 이따위 시 정도로 해가지고는 곤란하지 않겠냐.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일단 누수 여부부터 확인해라. 음, 왜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도 누수 여부를 조사를 안 하고 안 했다면은 그게 또 문제가 돼가지고 뭐 국가의 세금이라고 대통령과 저 비용은 뭐 개인들이 안 내는 거라고 해서 뭐 우습게 보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해야 이게 제대로 맥힐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제일 큰 이슈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이겠죠. 트럼프, 미국이 이스라엘 공습에 동참하며 이란 핵시설 세 곳을 타격했다. 샘 매드니, 에이머 마다니, 데이비드 라이징, AP 뉴스에서 6월 20일 일요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참수하려는 이스라엘의 노력에 직접 동참했다는 표현이 나왔고, 이란 쪽의 통신사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랬고, 미국과 이스라엘 관리들은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와 3만 파운드, 13.5톤 킬로그램의 벙커 버스터 폭탄만으로도 지하 깊숙이 묻혀있는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중무장된 장소를 파괴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번에 참여한 것은 B2 스텔스 폭격기가 참여가 됐고 아마 최초로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미군 이란 핵시설 공격 트럼프 대통령 SNS로 발표 간해구 준 일본 마이니치 신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려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진은 그냥 상징적인 걸 갖다 놓은 거겠죠.
그리고 미군 벙커버스터로 이란 핵시설 공격하나, 로이터 보도, 이렇게도 나왔죠. 미국 언론은 21일 미국 내에서 B2B 폭격기가 이륙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서 직접 가서 때린 게 아니고, 그 인도양 쪽에 뭔가 그 미국령 그 무슨 섬이 있다고 그러던가 아마 거기 내렸다가 또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납니다. 벙커버스터는 무게 약 3만 파운드, 약 1만 3,600kg, 1.3톤 정도 되는 거죠. 아니야, 13.6톤 이르는 정밀 유도탄으로 지표 아래 약 200피트, 61까지 관통해 폭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돼 있고, 포르드 땅속 80m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 계속 때리면 거기까지 내려간다 이게요. 한 곳을 영점 타격을 딱 하면은. 트럼프, 미 이란 핵시설 3곳 공격, 포르도의 전체 탑재량 투하. 현정민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거의 같은 내용들이죠. 그리고 3곳이라고 포르도, 나탄즈, 에스파한 등 3곳을 공격했다. 그렇게 또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시바 총리는 발빠르게 사태조기 진정이 중요하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저지되어야 한다. 이란 핵시설 공격 중대한 관심으로 주시. 이 FNN 프라임 온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22일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로서는 사태를 조기에 진정시키는 것이 우선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뭐 외교적인 멘트죠.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질문을 읽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공격을 지지하는 질문에 이시바 총리는 앞으로 정부 내에서 제대로 논의하겠다. 적절한 때에 대답한다라고 말하는 것에 그쳤다고 하지만은 핵 개발은 저지되어야 된다는 표현은 실질적으로 지지한다는 말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현 시점에서 일본의 에너지 공급 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는 받았지만 계속 높은 긴장감을 갖고 상황을 주시해 만전을 기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그 중동에서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오는 에너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지대한 그 관심사가 되겠죠. 그래서 또 다른 그 시사통신의 뉴스는 중동 정세 고조될 우려 미 관세운 두통의 씨앗 동아시아라고 표 하나 달랑 올렸습니다. 석유 수입 그 중동 의존도인데 일본이 95%, 한국은 73%, 중국은 46%, 독일이 11%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여기고 이게 여기 페르시아만이라고 보통 그러죠. 여기가 이제 홍해고요. 홍해는 수에즈나로 이렇게 이제 관통이 되지만은 후티 반군이 이쪽에서도 활동하고 있고 이번에 그 여기 호르무즈 해협 접은 곳을 그 이란이 봉쇄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도 했다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 성명이 나온 건 왕이 외교위원이 미 이란 핵시설 공격 규탄 성명 중동 긴장 악화시켜 제목만 했습니다. 정지윤 기자가 뉴스1에서 6월 22일 날 밤 10시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일본보다는 그 대응 시간이 좀 늦게 나온 것 같죠. 그리고 시 주석의 그 푸틴과의 통화 내용을 소개했는데 대화와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사회 특히 분쟁 당사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대국들은 정세를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대국이고 푸틴도 대국 아니죠. 러시아도 대국이고 미국도 대국인데 우리 그 같이 어깨를 마주하면서 존중하면서 중국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이죠. 이런 글귀를 좀 제가 가져왔어요. 사람의 모든 길이 자기 눈엔 옳다고 보여도 주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잠언 21장에 그런 얘기가 있답니다. 이게 악당이 한 얘기예요. 은행 강도가. 정직은 몰라도 먹고 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죽기를 바라는 것과 죽이는 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비유를 좀 은유를 좀 해보게 됩니다. 한동훈 이 대통령 나토 불참에 실리외교 말하더니 참석해야. 하다임 인턴 기자가 뉴시스에서 6월 23일 인턴 기자들이 여성들이 많이 또 들어오는데 이런 좀 애매한 것들을 이거는 좀 숙련된 기자들이 취급해야 될 수준 아닌가 하는데 속 시끄러우니까 인턴 야 네가 해봐 이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네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24일과 25일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회의에 참석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앞에 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시지 않기로 했다. 이 존칭어를 너무 많이 쓴다. 응? 저거 같네요. 미국 아니 이제 북한 대변인 언론 뉴스 앵커 같은 아주 극한의 존칭어를 써가면서 보통 이번에는 대통령은 직접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뭐 쟤한테 그렇게 신뢰하는 건 아닌 표현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충성딸랑하는 애들 이거 그야말로 민주 독재로 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안 가는데 한동훈 전 국힘 대표는 중동 정세 때문에 불참할 것이 아니라 중동 정세 때문에도 참석해야 된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보, 아시아의 안정성을 위해서 참석해야 한다며 외교의 중요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본은 가는지 저는 또 일본도 가겠죠. 나토 회의에 초청을 받았을 것 같기도 한데 일본 자체가 그 아시아판 나토 만들자고 주창을 했으니까 가긴 갈 것 같은데요. 요 사진은 2024년 10월 이 국민의힘 대표 때 뭔가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중앙 포럼에 뭐 같이 앉아서 했던 사진 뒤에 나경원 의원이 보이네요. GBU 57 벙커부스터로 핵시설을 제거하는 작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생긴 건데 무게가 하나에 1.3톤이 됩니다. 이게 뚫고 들어가서 스텔스에서 떨어뜨려서 수직으로 뚫어가지고 지하까지 가는데 뭐 이런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북한의 핵시설도 소개를 해줬는데요. 유명 유튜버 정은아 잘 보고 있니? 말 안 들으면은 니들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은 중동 문제와 이 북한 동아시아 북한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 이런 또 견해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세 군데 공격을 했는데 포르도, 나탄즈, 아스파한, 이스파한 세 군데인데 이스파한은 토마호크 미사일로 공격을 했고 핵심적인 거는 포르도
여기에 벙커버스터 12발을 투하했다. 나탄즈는 2발뿐이 투하를 안 했다. 이 포르도라는 데가 핵심 시설인 것 같습니다. 재정 확장 정책에 의한 중국화. 6월 21일 그 목록 그 부부 방송인데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2025년 이후 한국의 확장 재정 에너지 노동 정책 변화가 처리할 잠재적 스태그플레이션과 자산가치 보전 전략. 돈을 미친 듯이 풀고 있다. 이스라엘 이란 전쟁으로 인플레는 오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돈을 또 풀고 있고 마크롱 옆에 앉은 이유도 있었다. 자산가치 보호 전략은 개인이 알아서 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을 규탄한다고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유럽. 중국인 부자들이 아랍에미레이트로 많이 간다. 한국인 지위를 인정받은 외국인도 돈을 준다고 한다. 양당의 친중인들이 매우 많다. 골수 친중제가 중국에게 신세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공중파 방송에서 중국인들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 부동산 거의 70% 인천이 중국화되고 있다. 주진우 왜 그렇게 띄우냐. 중국 크루즈선 들어오자고 했던 게 주진우인데 한동훈은 왕따시키는 자들이고 정치인과 연예인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무관심인데 그래서 관심을 얻으려고 한다. 주진이와 김민석 싸움 쇼다. 박찬대와 권성동 VOAK 뉴스피드 하지 말라. 자기네한테 싸우는 것 같은 쇼를 하는 정광훈 등 MPL 부실채권 장사하려는 중국인들 서울과 인천에 집중적으로 도망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쟤는 부동산 가격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이제 대통령이 된 입장에서 중국에 보온을 해야 한다. 대부업체들이 은행에서 부실채권 매우 싸게 산다. 돈을 버는 것은 깡패들, 건설업과 연결되어 있다. 이 부실 싸게 사놨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은행이 못하니까 그거를 자기네들이 사가지고 권리가 생겨서 돈 갚으라고 폭력적인 그런 거로 영화 소재로도 많이 나오죠.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상관관계식으로 이렇게 짜맞추기가 되는데 집값이 내려가야 결혼도 하고 그럴 텐데 한국인은 인구가 감소되고 그러면은 또 중국인 또 이민 받을 거 아니냐. 중국인들에게는 대출을 잘해주고 중국 애들 낳게 한다. 악순환 전세도 없어지고 월세로 살게 될 한국인들 장기화되면 일본처럼 된다. 우리나라 매국노 너무나 많다.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 다 없애고 싶다. 저는 국회는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 시의회, 구의회 없앴으면 좋겠어요.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싹 제거해버려야 한다. 실제 표현은 죽여버려야 한다라고 얘기가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트럼프가 강력한 통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지 아니냐. 강력한 왕권 국가가 부족적 연방 국가를 이긴다. 역사는 반복된다. 세계 정부가 나올 것이다. 처음에 민주정부를 허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후에 강력한 중앙 통치 국가가 되려고 한다. 복잡한 다문화 사회가 되면 강력한 국가 체제가 되어야 한다. 이게 미국이 다문화고 다민족이기 때문에 물론 핵심 지배 세력은 앵글로색슨이 있습니다만은 트럼프가 독일계라고 그랬죠. 다 영국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 머리가 검은색이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백인들이 지배하는 그런 미국 사회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내각제 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국힘 매국노들이다. 지금 민주주의 한계에 왔다. 한국의 운명이 마치 가야 연맹이 망하는 것 같이 망할 것 같다. 신라한테 됐듯이 그렇게 예측을 적어도 미국 우리나라 미래라든가 미국이 왜 강력한
통치 권력으로 가느냐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맥락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 4.5일자 하자는데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도대체. 월급 안 깎고 어떻게 하려는 거냐. 우리나라 기업들을 부도 내려고 작정한 거 아니냐. 우리나라 기업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다. 영공소일 일본 기업 결국 망하지 않았느냐. 신입사원들 안 들어오니까 그 인재들이 퇴직해서 조직이 혁신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민주, 윤석열 코드 인사 무능, 공공기관장 사퇴해야 경영평가발 낙하산 인사 투하되나. 김재용 뉴데일리에서 보도했습니다. 민주, 윤심 인사 무능과 난맥상철에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 조만간 대규모 인적교체 나설 가능성. 외형적으로는 기획재정부의 공적기관 경영평가에 D등급, 2등급 받은 데를 우선적으로 하지만은 이거는 뭐 정권 바뀔 때마다 꾸준히 일어나는 거니까 그 정권을 쟁취하는 데 있어서 그 공신들이 있잖아요. 그 공신들한테 일자리 하나씩은 줘야 그게 또 정치 의리상은 맞는 거고 하니까 저는 이런 거 정권 바뀌었을 때 공공기관장 실제 일은 그 조직들이 하는 거지. 뭐 한국전기공사 사장도 베끼겠네요. 그동안에 이 전기료를 올려가지고 적자를 면했는데 또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전기료부터 일단 동결한다고 그러니까 한전은 또 아무래도 이제 적자로 돌아설 것 같은 느낌 같은 느낌이 팍팍 오네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D등급 하는 데가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랜드 코리아 레저, 주식회사 SR, 다 이게 카지노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석탄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광고진흥공사 9곳이 있고 2등급을 가는 데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 광업공단이 하는 데가 그 정선도 카지노죠. 우체국 금융개발원, 한국관광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4곳으로 집계됐다. 요즘 외국인 많이 들어오는데 한국관광공사 잘하고 있지 않나요? 모르겠네요. 한편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 출신 별정직 공무원들에게 의원 면직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해임에 해당하는 직권 면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최근 통보했다. 권력 잡았을 때 해먹는 거죠. 언제 해먹겠습니까? 저는 이런 거는 인정을 합니다. 자기 코드 안 쳐야 자기도 속이 편하지. 또 농공행상 이런 것도 또 돼야 되는 거니까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전에 관세의 경쟁을 울렸던 최고 경제학자가 트럼프가 우리 모두를 능가하는 시나리오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무릎을 치는 그 연구글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이슨 마 포춘지에서 6월 22일 날 했는데 아마도 전략은 중국에 대한 관세 30%와 다른 모든 국가에 대한 관세 10%를 유지한 후 모든 국가의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경제를 개방할 수 있는 12개월간의 시간을 주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날 것 같은데 하도 중국하고 뭐 이런 50%뭐 이런 거로 처음에 그거를 우리나라는 이제 하는 게 빵인가 공갈친다는 식으로 그런 표현을 하는데 본인의 그 협상 전략의 하나죠.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영국과의 그 협상만 된 거지 지금 중국하고는 완전 유예 기간에 있는 거고 우리나라 지금 협상 본부장이 미국에 계속 날아가고 뭐 어떻게 좀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만은 어쨌든 미국이 양보한 것 같이 되면은 외형적으로는 세계의 승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미국 납세자들에게는 연간 4천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미국 납세자들
세금은 낮춰준다는 얘기예요. 그 관세가 들어오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도 행정부가 우리 모두를 능가했을지도 모릅니다라고 이제 경탄을 하는 거죠. 다음 달에 금리 인하를 또 정당화할 수 있다고 그랬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인도, 일본, EU와 같은 거대 경제국들과 협상을 타결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 그렇게 된 다음에 다음 추론, 익스트라폴레이트 아웃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에 대해 물어봐야 할 네 가지 질문과 걱정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결정. 네 가지 질문은 이것이 제가 스토어에서 지불하는 금액에서 영향을 미칠까요? 가격이 좀 오르겠죠? 지금 대량 구매를 해야 하나요?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고, 제조, 건설, 운송, 창고, 소매 및 공급망 부분은 관세의 영향을 받을 성이 높으며 고용을 줄이고 있다. 가격을 안 올리려고 고용을 줄여서 경비를 아끼겠다. 이런 쪽으로 가게 돼 있다 이거죠. 관세가 제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뭐 특별한 뭐 투자할 게 없으니까 안 가져왔습니다. 관세가 무역 전쟁을 일으킬까요? 이런 걱정들은 허덜덜 마라. 아직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 미국은 수입에 의존한다기보다도 그 자기네 GDP의 그 수출입은 15%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안 하더라도 무역을 안 하더라도 미국은 그 미국 내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협상을 하면은 항상 미국이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 정책들을 능가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소비자에게 가장 좋은 반응은 통제가 아니라 적응력입니다. 어쨌든 우리도 뭐 물가가 오르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개인은 여전히 우리는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풀겠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또 몇 개월 내에 다 쓰라고 그러고 거기에 거지근성이 매달리면 맨날 그 슬픈 표정으로 정부한테 쟤한테 손을 벌리면서 동냥하는 그런 전체 국민을 만들려는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아니 중동의 그 석유 부국도 아니고 그 참 그러네요. 미국이 가장 많은 의약품을 수입하는 국가 아일랜드랍니다. 아일랜드가 법인세가 없는 데기 때문에 미국의 글로벌 제약사들이 거기 가서 만들어가지고 거꾸로 수출해가지고 파이자 예를 하나 들었는데 남성한테 좋은 그 비아그라 그 비아그라 공장이 그 주변에 있는 남성들이 정력이 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관세를 또 그 의약품에 매기면은 국민들이 비싸게 또 그 병원비가 의료비가 들지 않겠냐. 그래서 미국 약값 최저가 보장 제도를 시행하겠다. 이 행정명령으로 즉시 30 내지 80%가 인하될 것이다. TMB 보험과 의약품 관리자로 이야기되는 의약품 유통구조도 바꾸겠다. 그런데 갑자기 만들어지지는 못할 거니까 바이오 시밀러도 잘 만드는 국가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한국에 우리가 그 셀트리온도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데 삼성 바이오 에픽스 이런 데가 또 좀 짭짤하게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증시 폭발의 이유는 역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뭐 재정정책은 돈을 풀겠다는 얘기고 이번에 오른 게 그 이재명 정부가 되고서 10며칠뿐이 안 됐는데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가지고 거래하는 데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돼요. 하지만은 이미 저는 첫째 원인 중에 하나는 트럼프가 그 주식 배당에 대해서 35% 세금을 매기겠다. 그 발표 이후로 우리나라 꽤 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요즘 인재난이 많다고 그러는데 금융 부분 쪽에 인재난이 많이 있다는데 그 얘기는 그동안에 중국으로 투자했던 글로벌 금융들이 빠져나와서 한국과 일본, 특히 뭐 우리보다도 일본에 대거 투자들을 하면서 이제 잃어버린 30년 끝나고 이제 주식 부양 정책도 썼고 그러니까 그쪽에 인재들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재명 정부도 뭐 역할은 있겠지만은 글로벌 금융자본이 일본과 한국으로 그 투자해 놓은 돈을 다른 데 어디 투자할 만한 데가 없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 현황에 이렇게 봤을 때 JP모간이 그냥 끊임없이 그 코스닥 시장까지도 그 사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어디 삭스죠? 거기 삭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간 큰 거대 그 미국 이 금융자본이 한국과 일본에 대거 투자하면서 인력이 부족하다. 일본은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고요. 그 취직자리가 그런 부분에 더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도 스테이블 코인 워낙 그것도 이제 법이 발표가 됐다는데 참고적으로 제니어스 액트 법을 미국이 통과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래서 인구 감소가 가져오는 인재 구인난 시대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고 있네요. 우리나라는 아직 일자리가 좀 더 산업 생산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인구 비례로 우리는 일자리가 좀 더 늘어나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